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요즘 결혼한 자녀에게서 연락이 뜸했나요? 그 이유는 이 5가지 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무심코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자식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싫은 말,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결국은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고 멀어집니다. 실제 이혼 상담에서도 부모의 말 한마디가 며느리, 사위와의 갈등을 키우고 결국 자식과 연락을 끊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말, 단 한마디라도 하신 적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결혼한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면 혹시 내가 이 말을 해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무겁게 들립니다. 걱정으로 한 말, 사랑해서 한 말이지만 잘못 전달된 말은 상처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해선 안 되는 말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랬네. 후회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네 배우자는 왜 그래?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위가 좀 무뚝뚝한 것 같더라. 며느리는 왜 그렇게 인상이 어둡니? 그 집안은 원래 좀 그런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아니면 자식이 혹시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말 한마디 건넨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한마디가요, 자식 마음에선 돌덩이처럼 무겁게 박힐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어머님이 계셨어요.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말도 별로 없고 어쩐지 좀 차가워 보였대요. 식사 자리 끝나고 아들하고 단둘이 남았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정이는 말이 좀 없네. 성격이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너 같이 살기 좀 힘들지 않니? 그 말 듣고 아들이 처음엔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런데 그 후로 아들이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며느리는 아예 집에 오질 않았다고 해요. 어머님은 속상했어.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애들이 저렇게까지 나를 피하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체성 방어라고 해요. 자식이 결혼하면 배우자는 그 사람 인생의 선택이자 가족이에요.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건 자식의 선택을 부정하는 거고 결국 자식 자신을 부정하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며느리가 좀 까칠하더라 는 말은 너는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니? 로 들리고 사위는 말이 없더라 는 말은 너는 그런 남자밖에 못 만났니? 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 들리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말이 좀 없네. 인상이 좀 차갑네. 가볍게 이야기한 건데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겠다는 거야? 왜 내 배우자를 무시해? 내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건가? 결국 연락을 피하고 부모 말에 마음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마, 그 얘긴 하지 마. 우린 우릴 알아서 잘 살고 있어. 그 얘기 또 나오면 다음부터 안 갈게요. 이런 말 들으면 서운하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진짜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고 불편할까봐 조심하라는 뜻이었을 뿐인데 그 말 하나가 오해로 상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만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비판은 자식의 마음을 찌릅니다. 결혼한 자식의 삶은 이제 부모가 다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한 일입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부정하면 자식도 함께 상처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다 해줬는데 이게 다야? 이 말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너 전세금도 보태줬잖아. 내 아이 돌볼 때 밤낮 없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냐? 이 말들은 사실 내가 서운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말이 자식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런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서는 사람은 특정 시기를 지나면 의무감보다 자율성에 기반한 관계를 더 중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해줬으니 해줘야 한다는 관계는 성인이 된 자녀에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서울대 가족심리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과거의 희생을 자주 언급할수록 자녀는 감정보다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부모를 피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다 해줬는데라는 말은 고마움보다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미안한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자연스레 거리 두기를 시작합니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 버거워서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은 어떨까요? 내가 도운 건 내가 잘 살기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넌 내 방식대로 잘 해나가고 있어서 고마워. 이 한마디면 자식은 가슴이 저릿해지고 마음이 다시 부모에게 열립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경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느껴질 때 진짜가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은 되갚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껏 해오신 사랑. 말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짓눌리지 않게. 이젠 자식이 부모를 기꺼이 찾게 해주는 말. 그 한마디를 선택해 보세요. 세 번째, 내 말대로 해. 자녀의 부부 문제나 육아 방식에 간섭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솔직히 안 해본 부모 없으시죠? 너희 애는 너무 버릇없이 키우는 것 같아. 우리 땐 그렇게 안 키웠어. 네 남편은 너무 말을 안 들어. 내가 보기엔 내가 강하게 나가야 해. 내 말대로 해. 그게 맞는 거야. 다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듣는 자식은 마음이 다릅니다. 내가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젠 내 인생인데 왜 계속 간섭하시지? 결혼한 순간부터 자녀는 하나의 독립된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그들만의 방식과 리듬이 있는 거죠. 서울에 사는 67세 박정숙 씨는 딸 부부의 육아를 돕기 위해 일주일에 3번 손주를 봐주러 갑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워하던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애한텐 우리가 정한 방식이 있어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박 씨는 충격을 받았고
며칠 동안 연락도 끊겼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조언이 지시처럼 들렸던 겁니다. 밥은 왜 그렇게 줘? 이건 먹이면 안 되지. 하나하나가 잔소리로 느껴졌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대시와 라이언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이 침해될 때 인간은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그 관계를 피하려는 성향이 생깁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결정에 자꾸 끼어들면 자식은 거절이나 거리 두기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혹시 참고될까 해서 말해보는 건데 이런 식의 말투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언은 강요가 되어선 안 되고 사랑은 통제가 되어선 안 된다. 부모의 진심이 전달되는 방법은 크게 말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끌고 가려 하지 마세요. 지켜봐주는 그 자리, 그게 진짜 부모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네 번째, 내가 손해보는 거야. 한 번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넌 왜 그렇게 참고만 사니? 네 남편은 원래 그런 성격이야. 너만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이런 말들. 사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속이 타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는 다르게 듣습니다. 내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구나. 우리 부부 문제를 엄마가 판단하려 해. 이제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말아야겠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이정숙 씨. 딸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놨죠. 남편은 말도 없고, 퇴근해도 대화가 없고, 가끔은 소외감까지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만 참으면 안 돼. 김서방 너무 무심한 거 아냐? 그렇게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낫지. 처음엔 딸도 맞아. 나도 힘들어하며 수긍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난 그냥 들어주길 바랬어.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내 편이 돼줬으면 좋겠어.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심리학자 머레이 보웬의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제3자가 개입하면 일시적 안정은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갈등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걸 삼각관계이라고 부르죠. 자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감정에 반응해서 배우자를 평가하거나 극단적인 결론을 말하게 되면 자녀는 자신이 말한 걸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더 이상 털어놓지 않죠. 미국 텍사스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부모의 결혼 개입이 자녀 부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는데요. 부모가 자녀 부부의 갈등에 감정적으로 개입할수록 자녀의 부부 만족도는 낮아지고 배우자에 대한 감정적 거리도 벌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도와주려 한 말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벌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을 때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공간을 주는 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도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많이 힘들었겠다. 그 얘기 계속해봐. 내가 그냥 들어줄게. 내 얘기 마음껏 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자녀는 다시 부모를 찾습니다.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자녀의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가족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말,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해서 치유된다. 자녀가 상처받아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마음을 품어주는 것. 그저 조용히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말보다 그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5번째, 왜 연락이 없니? 너 요즘 왜 연락이 없니? 엄마가 연락 안 하면 너는 안 할 거지. 결혼하더니 연락이 너무 없어, 섭섭하게. 이런 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서운함, 그 자체죠. 보고 싶은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툭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식은 이 말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왜 안 하냐는 책망으로 듣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임모 씨는 결혼한 아들과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가 왔고, 종종 며느리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직장 문제로 지방으로 발령 나면서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넘겼지만 한 달쯤 연락이 없자 속에서 열불이 나더랍니다. 결국 어느 날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엄마는 안 보고 싶니? 이렇게 무심하게 살 거면 연락하지 마라. 그 뒤로 연락은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명절에야 겨우 만난 자리에서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난 바빴을 뿐이야. 근데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부담되고 미안했어. 도저히 뭐라 드릴 말이 없었어.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을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소홀했나? 섭섭하셨겠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직면하게 만드는 말을 들으면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자 실비아 킹 박사는 이를 감정적 방어 회피라고 설명합니다. 상대에게서 감정적 부담을 느끼면 그 대상을 피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왜 연락 안 하니? 라고 하면 자녀는 내가 못한 사람이구나 느끼고 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엄마는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더라. 시간 괜찮을 때 짧게 안부만 전해줘도 고마울 것 같아. 탓하지 않고 기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리운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연락 안 해?는 관계를 끊는 말이고, 연락 오면 힘이 나는 관계를 이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전한 관계에 더 가까워진다. 심리치료사 수잔 존슨. 자식과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말의 무게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다르다는 것,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것부터가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녀와 며느리,
사위와 사이가 멀어지길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자녀가 결혼했다는 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자식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자녀 부부는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그 안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룰도 생기게 되죠. 부모가 그 사회에 심판처럼 끼어들기 시작하면 자녀는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의 벽을 만들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조언자가 아니라 이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되 필요할 땐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내세우기보단 내가 편하면 괜찮아. 엄마는 늘 여기 있을게. 이 한마디가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에 제3자가 개입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역할은 비판자가 아니라 공감자라고 합니다. 공감자의 역할을 하는 부모일수록 자녀 부부와의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고 감정적 단절을 피할 확률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랑은 조언이 아니라 이해로, 간섭이 아니라 존중으로 전하는 겁니다. 말이 많을수록 상처는 커집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마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현명한 부모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늘 무언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말 대신 보여주는 따뜻한 눈빛. 말 없이 건네는 한 끼 식사. 그리고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게 지금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어른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커 갈수록 부모는 조용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보이는 사랑으로. 지금부터는 말보다 존중으로, 간섭보다 믿음으로 좋은 부모가 아닌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괜히 그 말을 꺼냈나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심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